그럼 저희 같이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大家好.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 보장반 또 이제 강남 신촌인데 저는 신촌에서 또 이제 4급부터 6급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도쿄여신 최지은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촌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4급부터 5급 실전까지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리쌤. 네. 반가워요. 우리 예리쌤. 네, 약간 이제 저희가 다들 이제 막 시험 보고 급하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잠깐 정신을 놓긴 했지만 그래도 네. 괜찮아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들 5급 시험 다들 이제 잘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5급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는 지필을 봤거든요. 네, 지필을 봤는데 지필 보고 오는 길에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시험 보고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막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몰래 들었는데 대박 어려웠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리쌤 생각에는 어떠셨어요? 우리 이번 이제 HSK 5급 시험이 막 대박 어려운 정도라고 느껴지셨나요? 솔직히 대박 어렵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듣기 일부분은 워낙 쉬워서 쉬운데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쵸. 네. 방금 예리쌤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다큐머큐리님께서 들어오시고 쭉쭉쭉쭉 들어오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리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느끼기에도 듣기는 처음에 되게 쉬웠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그냥 그대로 겹쳐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쵸. 제가 네. 한번 세봤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듣기 일부분 특히 1번부터 20번까지잖아요. 2개 빼고는 다 그대로 읽어졌어요. 그쵸. 그대로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랄까 이제 A, B, C, D 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겹치는 거 이렇게 딱 하나 체크하면 바로 될 정도로 그쵸. 비슷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제 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았다라는 네. 거. 하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HSK 5급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제 제가 쭉 HSK 5급을 쭉 시험을 봐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지난달은 굉장히 듣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은 그거보다 약간 좀 하향되었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살짝은 좀 하향이 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듣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완전 상반기 때는 접속사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목 구조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목 구조가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해석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해 2부분이나 3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거의 그냥 원래 5급의 난이도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독해 3부분은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문장도 길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 지문이 좀 여러분들 읽기에는 이제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슈시 어떠셨어요? 슈시에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대요. 왜요? 저는 이번에 슈시에 백지를 냈어요. 왜요? 슈시에 1% 정말 이제 배열 다 안 쓰고 장문들 딱 하나만 썼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썼어요. 이제 마지막 그림 문제 생각나요? 그림 문제가 이제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묘사했어요. 남자는 파란색 옷, 여자도 파란색 옷, 남자 머리는 노란색 이렇게만 딱딱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점수가 낮게 나올까 실험하시려고 그런 그쵸. 거죠? 네, 이렇게 썼을 때 정말 이제 발로 썼을 때 딱 80점 썼거든요. 이렇게 그림 속에 사람이 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80점 채웠는데 점수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난이도가 쓰기 1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지만 맞아요. 쓰기 이 부분에서 오히려 그냥 9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독해서 많이 보던 표현이었었는데 그림 보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소감을 또 이제 어떻게 시험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이제 밑에 또 댓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듣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듣기 어땠었나요? 듣기는 이제 앞부분 워낙 쉬워서 저희가 거의 중반부터 17번 문제부터 후반부를 좀 다뤄드릴 텐데 네네네. 자, 1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죠. 그러니까 듣기 쭉 쉽다가 17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기 A, B, C, D 보는 순간 뭔가 병원, 건강 관련된 문제라는 거 뭔가 어느 정도 감이 오고 뭐大夫, 手术, 健身, 急诊室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부인의 수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이 자, 已经出院了가 나왔어요.
이미 퇴원했다. 퇴원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이다. 회복 잘하고 있다. 그 외의 얘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수술을 했구나 요거를 판단할 수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手术成功了라는 표현을 들으셨다면 바로 체크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HSK 듣기 부분에서는 수술을 하다라는 표현에 做手术라는 표현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두 번째 B였었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요거는 뭐 딱 보자마자 열심히 竖치耳朵 들어만 주시면 그냥 너는 축하한다 뭐 실장보다 찡리로 이제 이제 그쵸. 하게 되겠다. 축하해 라고 네. 얘기했었죠.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다른 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실장부. 이런 게 1번부터 16번이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였죠. 그쵸. 이제 계속 겹쳐져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그 실장부라는 표현을 놓치셨다면 못 풀었겠지만 그거를 캐치했다면 너무 잘 풀었을 법한 문제가 18번 문제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푸셨죠, 여러분? 네. 잘 푸셨겠죠? 풀었습니다. 말이 없어요. 네. 어려웠으면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소에 그 온라인 스터디를 할 때는 우리 학생분들이 저희는 참여 형식의 그런 온라인 네. 스터디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뭐 1번이다 2번이다 많이 올려주시고 했었었는데 원래 시험 보고 나면은요 마음이 쌍신 그쵸. 슬퍼집니다. 네, 그래서 다들 지금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빨리 문제나 풀까요? 네,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볼게요. 문제 볼게요. 요거는 그대로 修改文件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원件요다 루안인가요? 뭔가 서류가 파일이 좀 뭔가 정돈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你修改一下 질문이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시키는 일은 修改文件.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시어가의 원지에 이렇게 붙어져서 나오면 잘 들리는데 원주는 앞에다가 얘기를 그쵸. 하고 그 다음에 시어가이를 뒤에다가 때리다 보니 이게 잘 안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문서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쭉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 생각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았어요. 이번에는 듣기는 요 초반 부분은 괜찮았는데 네. 요거는 저는 조금 이제 학생분들 잘 못 풀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그러니까 이 try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해체하다, 뜯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 그 파고다 그 교재 뒤에 보면 어휘노트 네. 노란 책에 단어 데이 1부터 이제 쭉쭉쭉쭉 가 있는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해 부분에서도 차이카이라는 표현이 이제 맞아요.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베이 차일러라는 표현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이었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 무슨 뜻인가요? 老房子被拆了. 이제 호통이 없어지고 라방즈는 이제 옛날 집들이 다 해체를 당했다. 네, 그쵸. 다 이제 네. 철거 당하는 그래서 재개발하고 이제 까로 다샤밖에 없다. 그쵸. 그런 내용이었죠. 고층 빌딩만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TVTV님께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정말 그냥 번호만 보고 찍으셨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한 게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맞아요. 네, 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또 뭘 찍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 잘 집중하셨다면 그래도 올바른 정답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후통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그 골목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일반 골목을 뜻하지만 국경이 있는 후통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독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이 있는 후통 같은 경우는 소시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쵸. 이제 그렇죠 훌륭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지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라방즈들이 철거가 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여기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아쉽다라는 표현도 들렸었어요. 늘 나오죠. 보통 하면 추억, 어린 시절, 맞아, 맞아. 小时候,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생각나시고 이런 느낌.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딱 20번 문제, 그래서 1부분이 끝나는 지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음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 42번, 43번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누구지? 누구지? 누구 얘기지? 근데 어떤 무슨 쫑 얘기였어요. 그죠? 땡땡쫑도 저도 못 외웠어요. 사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유명사는 네. 뭐 고유명사는 이제 쿨하게 패스합시다. 그러니까 중국의 옛날에 어떤 황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뭐大臣 나왔으니까 그죠? 그렇죠. 대신 네,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너무 여기 정답이 일단 첫 번째는 파타비라오예요.
파다비라. 그러니까 피곤하실까봐 걱정을 하고 계속 그만 좀 쉬세요라는 내용이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황제께서, 왕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매일매일 읽는 거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어요. 맨날 대신들한테 쇼 어떤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그 사자성어 의미가 读书有好处.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좀 어려웠었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이제 얘네들이 세 개가 있거나 이제 두 개가 있거나 이렇게 되었었을 때 약간 두 개는 들리는데 하나는 안 들리는 막 이런 맞아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듣기 부분에서. 그렇죠?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들 맞추셨나요? 이거 잘 찍으셨어요?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다크 머큐리님, 유나님 들어오셨고, 오토텍님, 그 다음에 룩님 들어오셨고, TVTV님도 들어오셨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여기 부분은 진짜 생각이 잘 안 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쵸? 이 파타피라우 직전의 내용이 国事의 처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저는 쉬겠구나 생각했는데 파타피라우. 그쵸? 그쵸. 그 순간 했죠. 근데 여기 함정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쵸? 지금 TVTV님 43번 맞췄어요. 아싸, 기억이 났구나. 근데 제일 쉬웠어요. 보기 중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럼 샤시라는 말 하지 말아요. 아니요. 여기 ABCD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쉬웠죠. 그치, 막 실지 막 이런 단어보다는요. 뭐지? 아는 거 맞추기. 독서는 장점이 있다. 네, 좋았습니다. 자, 요거도 진짜 어렵죠. 이거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였었죠?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구체적으로? 요거 제가 갑자기 백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시험 끝나고 막 바로 막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지만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에 의존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량으로 일하는 게 또 가능해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이 지치라는 표현이 또 이제 기계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치, 장, 참여, 다량, 공조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제 기계가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대량으로 업무를 참여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이제 걱정이 된다. 인간이 대체가 될까봐.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제 인간은 이제 단순한 노동에서 나올리劳动者로 이제 우리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뭐 좋은 현상이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특히 나올리라는 표현은 굉장히 명확하게 들렸었어요. 맞아요. 우리 글래니님께서 덜덜 하셨어요.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기가 45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쯤 되면 좀 학생분들 지치시죠. 그쵸.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까 봤었던 요 이제 이 부분은 초반에 나오긴 했었지만 좀 찍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치라고 그대로 언급은 되지 않았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오른쪽 여신이네 우리 예리쌤. 전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나올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일수록 딱 하나 정도는 찍을 수 있게 딱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듣기 부분을 이제 봤는데, 듣기 부분 여기서 저희가 더 찍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이거 쌤 기억나시죠? 네. 저 같은 경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A, B, C, D에 뭐가 나왔었냐면 뭐 와이공도 나왔고 외할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쵸. 와이공 나왔고 전문가, 专家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라오 외할머니도 나왔고. 외할머니 나왔었고. 그러니까 A, B, C들이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뭔가 신분이나 직업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쵸. 잘 집중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아샹치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 표현, 시앙치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장기라는 뜻입니다. 장기를 둘 때 우리는 시아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너 시아샹치를 누구한테 배웠니? 그렇죠. 누구한테 배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시앙. 제가 죄송합니다. 못하. 네, 이제 누구에게서 배운 거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와이공한테 배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와이공을 체크해 주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딱 와이공이라고 대답을 했었죠. 네. 我向外公学的. 자, 요거 두 번째 짱 요디엔치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제일 부분이 정말 쉬웠는데 중간에 딱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정도. 그쵸.
다 쉬웠던 게 A, B, C, D 중에서 보통 2개 정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소리 자체가 하나밖에 언급이 안 됐었는데 이 문제는 둘 다 언급이 됐었죠. 맞아요. A가 电池였고 그리고 D가 酱油 짱요. 였죠. 근데 여자가 나 酱油 사러 갈 거야. 그래서 酱油 일단 체크 여자. 그쵸? 여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한테 물어보죠. 你需要什么吗? 남자가 아 그러면 나 마침 电池가 필요한데 电池뭐 좀 사다 줘. 네, 질문 잘 들어줘야 되죠. 여러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는 짱요고 남자는 띠엔출인데 혹시나 그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왔던 짱요만 듣고 뒷부분을 이제 방치하셨다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문제일 것 같아요. 질문에서는 여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 뭘 사고 싶은지를 그쵸. 물어봤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뭘 부탁했냐. 그래서 电池가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끝까지 집중을 잘 해주셨어야 됐겠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 보시면 아 요거 있었었네요. 그쵸. 네. 在海边举行. 사실 내가 갑자기 생각난 거 있다. 제가요 어제 이제 실전반 수업을 하다가 무슨 네. 얘기를 했었었냐면 혹시나 장문에서 장문 그림으로 뭐 바다나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뭐 이제 난 그 해남도 있죠. 하이찬 나오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옛날에 해변을 둘이 손잡고 거느리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하이비엔을 언급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바로 시험에도 나온 겁니다. 너무 신기했었죠. 직전에 얘기한 거 나오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정말 보면서 희열 정말 아 해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쥐싱 개취하다 거행하다라는 표현인데 그쵸. 쥐빤이 같이 동의어로 나왔었던 표현이었었습니다. 맞아요. 대화 속에서 이제 뭐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在海边举办 举行이라고 대화를 하고 보기 선택지에서는 举办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낭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불낭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화 속에서 너무 로맨틱하다라는 대화가 있었죠. 그래서 낭만이 있었지만 앞에 불낭만이었으니까 걔는 정답 아니에요.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살펴봤고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네, 여기에서 很辛苦但是很愉快는 이제 봉사활동이었나요? 무슨 어떤 업무에 대한 경험, 어떤 니有什么感受? 네, 그쵸. 그实习였었던 것 같아요.实习. 实习. 맞아요. 여러분들 实习 무슨 뜻인가요? 实习. 实习 하면 인턴. 인턴 실습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자의 생각은 很辛苦但是뭐很愉快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기에서 辛苦却开心이 있었어요. 실습이라고 네, 우리 하셨네요. 오토텍이 바로바로 이제 다 올라오십니다. 실습, 인턴.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할 생각을 하니까는 싱쿠하지만 그쵸. 유익화이 즐겁다. 네. 근데 뭐 우리 유익화이 같은 경우는 카이신이랑 동의어다라는 사실은 많은 5급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테니까요. 아주 무리 없이 그쵸.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되게 뜬금없는 얘기지만 제가 보면서 이건 진짜 어렵다? 어떻게 외워서 내가 이따 얘기하지? 외우려고 했던 거 다 까먹잖아요. 그게 9번 문제였어요. 9번 문제 제가 9월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내가 꼭 얘기를 해야겠다 했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有合作的公司但为什么왜 또 다른 회사 찾으려고 하냐? 그게 业务需求가 정답이었어요. A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业务需求가 정답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쭉 가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독해 부분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제 독해 하다 보면은 이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 ABCD가 다 그놈이 고놈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그 이제 문제가요, 이제 맨 처음에 엄마가 해준 요리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해준 요리를 생각만 해도 식욕이 생긴다라고 그쵸. 해서 产生食欲라는 표현도 나왔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또 엄마가 해준 밥을 생각하면은 또 이제 갑자기 먹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식욕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아, 이것이 바로 습관의 습관의 힘이구나 라고 해서 习惯的力量 力量. 그래서 力量이 정답으로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게 力量 말고 다른 선택지는 뭐 成分
성분. 그렇죠. 성분 또 类型, 그렇죠. 유형. 그리고 하나가 권력이었어요. 权力가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말이 안 아무래도 되죠. 습관이랑 어울리는 표현으로는 그래도 습관의 힘, 力量이라는 이게 표현이 바로 습관의 네, 힘이다.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즐거운 일들이 이제 나중에 회상을 하게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쵸. 이게 계속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特殊场合 기억나시죠? 네, 특수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특별한 사람과 먹었던 음식을 다시 그거 봤을 때 그 즐거웠던 快乐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또 다시 떠오른다, 기억이 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快乐 즐거움이 被记忆了下来 샤라이. 기억이 된다, 기억이 난다. 라는 의미로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지문 보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만 여행 갔었을 때 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들 세계 과자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렇게 막 반가운데요. 그쵸. 그때도 맞아요. 저도 快乐被记忆了下来 맞아요. 되었던 것 같습니다. 记忆 외에 다른 동사들 좀 말이 안 됐었죠? 转告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말을 전하다. 그리고 아니, 그런 표현도 있었고. 幻想 이런 거 있었죠. 환상. 환상하다. 아, 말이 안 그리고 되죠. 이제 늘상 ABCD의 환상이라는 표현은 되게 잘 나왔었는데 거의 정답은 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환상이라는 표현은 저희 HSK 문제 나오기엔 너무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애들 있어. 늘 보기에만 나오는데 늘 정답이 안 안 돼. 돼. 뭔가 슬퍼요, 그런 애들. 그렇죠. 그리고 까우당이 그렇지 않아요? 네? 까우당. 아, 고급진 네, 고급진. 그런 뭔가 것도 그렇고. 고급진 게 뭔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정답 된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48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ABCD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는 해석으로 풀어주시는 문제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快乐的感受 즐거움의 이제 소감, 뭐 嗯 즐거움에 대한 생각 이런 의미죠. 그래서 快乐的感受会被再次激活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네, 아무래도 感受는 쉬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激活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것만 보면은 정답 쉬웠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막상 앞뒤를 이용해서 맞아요. 풀려고 하면은 어려웠죠. 激活는 활성화하다, 그쵸. 다시 떠오르다 뭐 이런 의미죠. 자극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그런 마음이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게 感受 외에 다른 보기가 좀 말이 안 됐었거든요. 激活,激活란다. 感受 외에 BCD가 뭐였냐면요. 感受가 A였어요. 그쵸? B가 借口, 아, 핑계. 핑계. 그 다음은 智慧, 지혜. 지혜. 그죠? 즐거움의 지혜. 좀 말이 안 되죠? 마지막은 语言이었던 것 같아요. 언어. 그쵸? 언어. 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첫 번째 지문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정답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음 가볼까요? 우리가 이 다음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이게 그 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공포증에 시달린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그렇죠? 그게 어떤 공포증이냐면 자꾸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그럼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공포증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调查라는 표현만 보고 체크해 주시는 문제였었어요. 맞아요. 네. 강조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럼요. 显示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다라는 뜻이라서 调查显示이렇게 써주시면 조사가 나타내길 뭐, 이렇게. 实验结果 뒤에 빈칸이면 显示예요. 实验结果显示调查显示. 자, 调查 이런 거는 우리는 보여준다. 그 뒤에 이러한 결과. 이런 거가 이제 바로 앞에 내용 안 읽고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의 그런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현대인들은 본인이 가기 싫은 그런 모임들까지도 자꾸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싫지만 나가느냐? 그 이유가 以免 방지하도록 있죠. 초보가 많이 그렇죠. 나오죠. 이 以免이라는 표현이 뭐뭐를 면하도록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초고 놓치지 않도록 최신의 화题. 그쵸. 화티라는 표현은 이제 주제, 말의 주제라는 뜻이니까. 주제, 화제, 그쵸. 이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절도 안 하고, 그렇죠. 계속 다 실시간으로 나간다. 계속 보고, 뭘 보고 있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정답에 나왔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다음에 빈칸이 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는 바로 겁니다. 제시를 해줬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답은 사실 매우 간단해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答案其实十分简单. 앞에가 怎样才能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고 되게 오바스럽게 그죠? 怎样才能이라는 표현 나오고 빈칸 길게 뒤에 답 제시했어. 아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其实 정답 보고 싶어. 이제 答案其实十分简单이죠. 네, 그렇고요. 그다음 파고다 오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이분 어디냐면 소속을 밝혀주세요. 신촌 파고다로 오세요. 강남 파고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 5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좀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사를 찾는 문제였는데 부사 어휘는 진짜 학생분들이 매번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정답인 줄 알겠는데 다른 건 안 돼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걸 찾아주셔야 되세요. 맞아요. 이 표현이 왜 나왔나요? 갑자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핸드폰에 의존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늘 보고 최신 정보 카톡방 뭐 뜨면 네, 단톡방에서 내가 뭐라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 그런 불안한 마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방크 웨이주라는 표현이 네. 그렇죠. 주객 전도가 되어서 내가 핸드폰의 주인인데 내가 맞아. 얘한테 막 매달리고 있어요. 이러지 말고 얘를 최대한 우리가 주인처럼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쓰자. 그게 안 되더라도 至少 그죠? 그쵸, 최소한. 적어도 최소한 땡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죠. 偶尔对网络说再见. 가끔은. 최소한 능 빈칸 对网络说再见 약간 최소한 이건 하자. 이건 그쵸? 하자. 그죠? 그 이제 보기 중에서 뭐未必 이런 거 나왔었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가끔이라도 안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자. 그렇죠. 가끔 이제 对网络, 网络가 인터넷이란 뜻이니까 이제 가끔 제가 요즘 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녕이라고 말해야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휴대폰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였었습니다. 괜찮죠? 다음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제 노인들이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뭐 이제 실패를 하거나 어떤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많이 겪을 때 다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제 떠오른다 시앙스의 징리 비슷한 시앙스라는 표현은 서로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비슷한 경험이 떠오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던 표현 사실 여기 있었던 이 쯔슌이라는 표현은 늘상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던 표현이었었어요. 배열에서 되게 자주 나오죠. 그쵸. 배열 문제에서 무슨 뜻이죠? 이제 자문하다. 그렇죠. 자문하다, 물어보다라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들이 이제 그런 걸 자꾸 볼 때마다 이제 뭔가 이제 자꾸 깨달음이 있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해서 나 이런 일 있었는데 책으로 쓰고 싶다. 回忆录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네. 회고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打电话来 우리가 보통 전화해서 누굴 찾아서 그 뒤에 동사는 咨询이 되겠죠. 그쵸. 자문을 구하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회고록을 출판할 자문을 구하다라는 의미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54번은 그쵸. 이제 예시가 있었죠.例如 어떤 노인들은 有的로 시작했었어요. 앞에 문장에. 맞아요. 有的 이렇게. 네, 有的老人의 경험은 어쩌지 하고 그래서 어쩌지 하다. 그리고 부호가 있었고 그 다음 그러나 有的老人의 경험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내고 싶어하는 거죠. 회고록을.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有的老人的经历 어떤 노인의 그런 이제 경험은 并不特殊 그래서 이제 그 결코 특수하지 않은데도 자꾸 회고록을 쓰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마치 이런 것 같아. 쓰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이 不完整인 것 같다. 그쵸? 人生好像不完整이 우리 빈칸이에요. 맞아. 그쵸? 하오샹이 아니라 완전히 그쵸. 빈칸이었었죠. 네, 빈칸이 그렇게 회고록을 안 쓴다면 나의 인생이 뭐뭐이지 않은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완정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정하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인생이
그다 이제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지문에서 나왔었던 그런 표현이 뭐였었냐면 횡단보도랑 관련된 표현이었었습니다. 횡단보도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人行横道. 그렇죠. 이 네. 헝자가 가로 횡자였었었는데 이 가로 횡자를 이제 보고 이거 한자 좀 복잡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순간 당황했을 수도. 오토텍님께서 이제 제 인생도 아까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 제 하잖아요. 인생도. 오토텍님 재밌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쵸. 사실 저희가 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본인데. 슬픈 소리 하지 마요. 빨리 문제 갑시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횡단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횡단보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이제 차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뭐 말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교통이 너무 혼잡했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런 혼잡한 교통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为了解决这个问题라는 표현. 이것도 아까 그 十分简单랑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앞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빈칸 길게 있고 그 뒤에 바로 또 제시 跳石라는 건 만들었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跳石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우리 하나 빠졌네요. 맞다. 그리고 그쵸. 네. 그것도 있었고. 다 외웠는데. 네. 다 외웠었는데 이거 하나 빼먹었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네. 요거 먼저 가볼게요. 네.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요거 다음이 才 요거 있었죠. 그 다음 跳石의 才. 네네네. 근데 이거 한자 쓰는 게 지금 좀 패스. 힘든가요? 패스할까요? 네, 패스할게요. 죄송해요. 해결했습니다. 네, 정답이 이거. 요 모양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이가 있었고 뚠이 있었는데 뚜는 이제 쭈그리다. 네, 그래서 정답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요거. 차이. 57번은 자이가 정답이었어요. 밟다. 밟다. 밟고 지나가. 이거 좀 어렵긴 했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요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실험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经过什么什么实验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라는 표현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반푸라는 그 표현은 저희 파고다 노란 책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맞아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이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은 뒤에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죠. 반복적으로 들어라, 반복적으로 해라. 그래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정답이었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약간 57번, 이거 제가 57번이라고 해놨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 약간 보고 뭔가 희열 느낌이요. 맞아요. 네, 사실 짱디라는 표현이 굉장히 빈줄 표현이잖아요. 낮추다. 누구의 반대말이냐면 디가오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什么什么 류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률, 그쵸? 확률할 때 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 있는 交通事故的发生率라는 표현은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다라는 표현으로 짱디가 쓰이게 되었죠. 58번, 59번이죠. 얘네 둘은 거의 좀 짝꿍 그동안 풀었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쵸? 비슷한 문제였던 비슷한 것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횡단보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1부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깐 이제 이 부분 조금씩 이제 그 터치해 드리도록 할게요. 6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앞부분 문제는 단타로 끊는 문제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할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첫 번째 61번에서는 주제어로 이제 하이마라는 표현이 나왔죠. 해마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뭔지 몰라도 돼요. 그죠? 하이마, 띵띵, 헤마, 하이마. 그죠? 이 세모는 属于鱼类. 그죠? 네, 물고기 어자가 나오고 이제 첫 마디였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10초 만에 푼 문제죠. 네. 하이마, 不是马, 다 属于鱼类. A가 정답.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마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속한다? 어류에 속한다 라는 의미였었기 때문에 요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빠른 문제였었고요. 그래요? 다음에 이제 63번. 이게 좀 요거 보고 저는 옛날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생각이 나요. 진짜 옛날에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옛날에 빠링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표현이 30얼리라는 표현이 한번 출제가 예전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0얼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사실은 그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논어에 언급이 되는 표현인데요.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그 다음에 30而立 30살에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40대는 불호 그래서 이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50대는 耳顺 귀가 이제 말랑말랑 순해져서 그냥 들어도 응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논어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30而立 라고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몰랐다면 뒤를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문제가 29살인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네 번째 D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해석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29岁 现象, 29세 현상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조어 같은 거죠.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传统观念有关 전통 어떤 우리 관념과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그렇죠. 위 A 여관 하면은 A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표현이 이제 끝부분쯤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这样心态 이러한 이제 심리 상태는 多是 대부분 受30而立的 30살이 된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세요. 30살이 된 그런 이제 30살에 그 자립을 하겠다라는 传统观念影响 전통관념 영향으로 인해서 产生的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 가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는 이제 칭이 중국 경극에서 어떤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다 나머지는 다 보면 한 글자에서 다 틀렸어요. 뭐 예를 들면 난방, 여기는北方이라든가 여기는 유싱, 여기 보기에는 뭐 난싱 이렇게 조금씩 좀 달랐는데 이제 마지막쯤에 表演特点, 이 공연의 특징은 이제 以唱功为主. 그대로의 表演의 특징은 以唱功为主. 이런 좀 어려운 뭐 전문 어떤 분야의 어휘는 그냥 보기 그대로 대조를 해보시면 하나씩 지워가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 A, way, B 부분 나왔군요. A를 B로 삼다라는 뜻이었고 특히 이 way 다음에 주가 나와서 A를 위주로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공 하면은 노래 솜씨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솜씨를 주로 한다, 위주로 삼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네, 침착하게 그냥 풀어보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얘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독해 부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특히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보셨을 때, 아, 내가 어느 정도 풀었구나, 라는 감이 오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쓰기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말이 너무 없으신데 생각나는 문제 있으면 저희가 다 생각나진 않거든요. 그쵸? 여러분 생각나는 거 그게 다 뭐였어요? 질문해주세요. 저희도 생각이 나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중국 친구 구함님께서는 잘 푸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생각나는 문제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쓰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쓰기 저는 다 풀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제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진 않았지만 좀 이번에는 맞점은 빼점은 정도보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냥 일반 그냥 해석으로나 일반 문형 그냥 어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주술모, 조동사 이런 애들 많이 나오고 특수문형 별로 안 나왔어요. 비교문 하나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여위라는 말 때문에 이게 동작 동사가 아니라 이제 심리 동사잖아요. 망설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동사가 수러가 되었을 때 특징을 잘 간파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특징이 있나요? 굉장히 길죠. 목적어가 길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망설이다. 요거는 어떻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좋은가? 지금 중국 친구 구함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읽기는 다 읽는데 해석을 잘 못한다고 단어를 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간을 이렇게 길게 두고 읽게 되었을 때는 해석이 다 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짧게 갔을 때 내가 해석이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약간 단어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우리 중국 친구 구함님 너무 傷心하지 마세요. 왜냐면 HSK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랑 비슷하기는 하죠. 맞아요. 야구는 역전이 있지만 HSK는 역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뭐죠? 그런 있기는 하지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기는 하지만 요거를 한번 제대로 맞춰볼까요? 네. 여기에서는 要不要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쵸? 자,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뒤에?出席晚会, 출석하다, 참여하다. 자, 이 파티에, 저녁에 열리는 이 파티에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중이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주어는 타였고요. 이 짜이는 정짜이 할 때 짜이였었습니다. 뭐 부사였죠. 하고 있다. 부사어, 수러는 여위, 전체는 다 목적어라고 목적어. 보시면 되겠네요. 방금 쌤이, 지은쌤이 여기 체크한 부분이 목적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녀는 망설이고 있다. 그 이제 완회의에 출석할지 말지. 그렇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다음 문제 할게요. 가볼게요. 쉬웠습니다. 92번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允许, 허락하다라는 표현은 4급에서도 잘 출제가 되는 맞아요. 표현이었어요. 맞아요. TVT님 그거 저희 할 거예요. 있습니다. 네, 쉐이커이. 감사합니다. 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이게 92번이었고 곧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允许라는 표현이 허락하다라는 뜻도 있고 허가다 뭐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한데 이允许라는 표현이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뒤에 또 목적어가 그냥 일반 명사 목적어가 아닌 문장이나 동사 구가 또 올 수도 있었다라는 맞아요. 특징도 있었어요. H님 어렵다, 슬프다. 근데 괜찮아요. 시아티. 네. 일단은 어렵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HSK는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쌤 저 다 찍고 나왔어요 라고 해도 붙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너무 샹신하지 마세요. 어렵긴 어렵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장이라는 양사가 누구를 꾸며주느냐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강좌라는 표현을 이제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장讲座 그리고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 그 뒤에는录音 녹음이라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네, 진짜. 좋아요. 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装修를修装이라고 했어요. 네. 틀렸는데 우리 쌤이라요? 여러분 이게 30점 만점짜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틀리는 거 뭐 1점 감점이에요. 괜찮아요. 하오. 괜찮아요. 네. 어차피 만점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면 아예 마음이 틀리죠. 근데 네. 사실 이제 편해집니다. 틀리긴 틀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럼요. 9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인가가 딱 보는 순간 응당이 뭘 해야 되겠구나 뒤에 술목을 찾아주면 되겠죠. 조동사가 딱 보이면 빨리 동사를 찾아주세요. 여기서는 遵守交通规则 요거는 뭐 배열에도 많이 나오고 듣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정답 포인트가 있다면 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에 복수 형태가 나왔을 때 뒤에 또가 붙기 때문에 每个人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遵守规则 하면은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실무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고 해석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每个人都应该遵守交通规则 아이고 우리 TVTV님 두 개 순서 바꿨었다고. 네, 안타깝습니다. 요거 외워주세요. 遵守交通规则 또는 违反交通规则 모든 사람들은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준수해야 됩니다. 다음 가볼까요? 네. 자, 요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 이제 그 지엔즈이라는 표현이 그야말로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그야말로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그만인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저걸 중시하게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러가 쉬이기 때문에 A, 시, B 구조를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하신다면 그렇죠. 쩌라는 게 주어가 되고 이것은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맨 마지막 목적어 뭐죠? 이거 치지. 그렇죠. 기적이란 뜻이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주, 술목 맞춰주시면 당연히 요 더는 이제 요 그 명사 앞에다가만 붙여주시면 되는 건데 실상 이 저 앞에 이 더가 붙겠으니까 이 목적어 앞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建筑史上的 건축 역사상의 하나의 기적이다. 그렇죠. 뭐 건축 이런 단어는 5급 필수 단위니까 다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시면 이거 아까 TVTV 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쉐이라는 표현을 보고 점을 찍을까, 물음표를 찍을까, 막 이런 거 되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맞췄다고! 공식.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그이가 보이네요. 네, 조동사네요. 그럼 뒤에 동사 찾아줘야 되는데 完成这项任务 여기 술목 묶어줬네요. 그쵸? 여기 아마 핵심은 아마 이 둘리이지 않았을까. 그쵸? 둘리가 뭐죠? 둘리는?
독립적인. 독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완성하는 방식은 동작의 앞에 갑니다. 아셨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조용히 먹으면 안静的吃처럼 자 완성하는데 혼자서 이거는独立면独立는 술 앞에 가서 谁可以独立完成这项任务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가능하니 독립적으로 이제 임무를 완성하는 게 가능하니? 라고 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었었는데 근데 TVTV님 같은 이런 걱정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쉐이랑 거의 순서가 헷갈렸다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这是谁做的 이런 식으로 그쵸. 쉐이가 뒤에 들어가는 문형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어로 들어가는 문제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징이 나오면 맨 앞에 징大家 자, 여러분 뭐 해주세요 부탁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자, 공공시설, 그쵸? 공공設施가 있고 그리고 아이시가 이제 아끼다 라는 동사. 특히 이제 제가 그 어제 디온 특강 때 무슨 얘기를 했었었냐면 진짜 치사한 게 명사 붙여서 결합명사인데 얘네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치사한 거다 진짜 라고 얘기하면서 풍자, 소설 예전에 나왔었던 거랑 맞아요. 개인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치사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공공설비라는 표현이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왔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请大家 모두에게 부탁드려요. 무엇을? 爱惜 아끼는 것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校园内的 교원 내, 교정 내에서 교정 내에 있는 공공 설비를 아끼는 걸 부탁드려요 라는 그런 표현이었었습니다. 非常好. 아, 좋아요. 네. 다음은 이건 조금 어려웠죠. 또 나왔죠. 이 C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A, C, B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학생분들이 뚜고라는 표현을 또 이제 아 저거 뭐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려웠다고. 그쵸? 근데 이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전반에서 저 뚜고가 들어간 문제를 한번 푼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우리 학생분들이 기억하면 다행인데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한 번 풀었다고 사실 잘 기억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정답이 뚜고로 나왔었었는데 일단 이 뚜고라는 표현이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일이 지금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보낸 생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 실, B 맞춰주시고 이것을 生日. 그쵸. 마지막 B는 이제 명사예요. 여기 명사 하나밖에 없죠? 이건 생일이다. 어떠한 생일인지 나머지 세 워두고더 쯔여이 세 개를 이제 해석을 해야 얘가 좀 풀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생일인데 내가 이제 내가 보낸 오늘 最有意义的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다라는 의미로 써주시고요. 더 이렇게 두 번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두 번 들어가도 돼요. 단지 미관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생략할 수가 있지만 저가 부득이하게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쓰기 1부분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요거 이제 특수 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교문 딱 하나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마지막 실전반 어제 마지막 날에 비교문 했거든요. 이게 또 살짝 어려울 뻔했는데 그리고 다행이다. 네. 5급에서 비교문, 4급에서도 비교문 나오는데 5급은 보통 그 A와 B를 비교할 때 이제 두 대상이 아니라 한 대상의 과거. 그래서 나와 3개월 전에 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3개월 전에 나보다 원래의 나보다 살이 쪘다. 이런 것처럼 이제 뭐 공장은 원래보다 규모가 커졌다. 아빠는 退休后가 예전보다 比以前 그래서 이 B 뒤에는 原来以前이런 아이들이 잘 나오는데 딱 그렇게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다 맞췄다고 너무나 다행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퇴시호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 앞뒤에 다 나올 수 있지만 맞아요.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말라고 주어 뒤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B라는 표현 앞에 오히려라는 표현에 반어를 들어갔습니다. 얘가 반어리 만약에 떨어져 나왔다면 진짜 진짜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아빠는 퇴직 후에 오히려 比以前 이전보다도 更忙了 더 바빠졌다. 맨 끝에 있는 이 러 같은 경우는 이제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의 뜻이겠죠. 그쵸. 바빠졌다. 바빠졌다. 라는 여기서 의미로. 포인트 하나 더 있다면 껑이죠. 그쵸? 비교문일 때 비교문일 때 정동사 껑. 껑은 이제 술 앞에. 이거는 4급에서도 나온 거니까. 네, 혹시 좋습니다. 실수만 안 했다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들 어떠셨나요? 근데 독해에서는 다들 침체됐다가 슬기에서 올라왔네요. 네. 네, 저희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가까워져 왔고 아주 빠르게 또 99번,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9번의 단어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梦想 무슨 뜻이죠? 꿈 그렇죠. 그다음에 타오비 하면 그쵸, 도피하다. 치엔화는요? 부디 제발 또 이제 뒤에 부정 왔을 때는 절대로라는 의미도 하지 가지고 마세요. 있고. 그쵸. 다음 볼까요? 坚强 그렇죠. 찌엔창은 굳세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尽管 하면은 이제 진과 비록. 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들이 워낙에 또 독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나왔던지라 대부분 아셨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이 찌엔창 찌엔창. 정도를 좀 모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진관 같은 경우는虽然이랑 동의어이기 때문에 진관 但是 그쵸. 구조로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梦想이라는 표현은 꿈을 실현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뭐라고 있습니까? 实现梦想 네, 그쵸. 实现梦想. 이거는 빈칸에서 그죠? 追求实现梦想이런 거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제시어 중에서 치엔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오비도 있었었는데 두 개 같이 써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치엔환, 보야오,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다오비라는 표현 뒤에 들어가는 되게 많이 쓰이는 목적어 중에서 현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엔환, 보야오, 다오비, 현실, 절대 현실을 도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것. 찐창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의지나 목표가 굳셀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의지, 이질이라는 표현과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거 자주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 보고 그림이 페인트하는 그림, 그 페인트 칠하는 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페인트가 중국어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어렵다. 그쵸? 아까 저희가 나왔었던 그 댓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였었냐면 装修 짱시우 그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딱. 네, 우리 회의님께서 100번 장문에 짱시우를 시우짱이라고 썼는데 이거 아예 틀리죠? 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요 짱시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진짜 대박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도요. 정말 왜냐면 이거는 5급에 있었던 단어들 중에서 대체 가능한 게 그래봤자 짱시우밖에 없었다라는 없었어요. 생각이 듭니다. 집 인테리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인테리어하다, 짱시우 같은 거 잘 이용하셔서 쓰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보통 요거는 저는 오늘 좀 발로 썼지만 이거는 쌤은 어떤 방식으로 쓰셨어요?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수업할 때 가르쳐 드렸던 방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제는 이제 5급답게 일부러 짱시우로 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뭐 짱시우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일기 형식으로 왜냐면 쓰셨군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 사이에 있었던 맞아요. 일이었었기 때문에 논설문 형식으로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뭐랄까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일기 형식. 자기 얘기 쓰기가 좀 편하죠. 같이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 그쵸? 그쵸? 근데- 그래서 맞아요. 근데 논설문 제가 논설문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어색할 수는 있으나 썼다면 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어떤 의의에 대해서 장점 1, 2,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페인트 칠하다를 모르게 써서 놀고 있다고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쵸. 너무 막 마음에 이제 짜이부하지는 마시고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요. 놀고 있는데 그럼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뭔가를 한다라고 네. 쓰셨다면 네, 그래도 좋았을 것 같고 가장 베스트가 짱시우를 쓴 거였다라고 또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刷墙, 음. 그쵸? 刷墙. 근데 이거를 이 표현을 제대로 표현을- 쓰시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약간 刷 그리고 墙 다음은 装修, 그 다음은 干活 정도가 그래도 그죠? 깡월 하면 이제 그 노동을 하다 같이. 그런 것들.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제일 좋은 건 그 급수에 맞게 잘 쓰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하고 오버하지 않고 본인이 아는 단어, 본인이 아는 어법에서 베스트를 내는 게 가장 좋은 장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쓰셨던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시험에 꼭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땠어요? 우리 예리쌤, 우리 총평 이번에 어떤 거 같습니까? 총평은 뭔가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온라인 스터디랑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온라인 스터디 할 때는 맨날 나오는 댓글이 뭐 쌤들 남친 있어요? 이런 거만 올라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진지한 느낌이 여기까지 이제 딱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저도 어제 디온 특강 할 때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특강을 했는데
학생분들 눈이 정말 다 초롱초롱초롱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이 꼭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고다 그리고 합격 보장반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쵸. 일요일까지 잘 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힐링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마음, 그 기분 꼭 기억해서 다음 한 달간 열심히 빠지지 말고 공부해주세요.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호일리님께서 쓰기만 들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를 묻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요랬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듣기 일부분은 쉬웠고 이 부분은 좀 어려웠고 독해는 늘 5급의 난이도로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따지야 싱쿨러. 싱쿨러. 싱크라